선생님, 제가 이제 이 주제 한번 꼭 다루고 싶다고 했었잖아요. 네. 참 우리가 이렇게 일을 하면서 네. 뭐 뗄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가슴 아픈 이야기이기도 한 반면에 맞아요. 안타깝기도 한 반면에 좀 저희로서 또 한계가 있는 또 이야기이기도 한 건데요. 네. 우리가 왜 오늘 좀 뜸을 들이긴 한데 그냥 이럴 때 그만둬야 하나요? 이거죠. 어떨 때냐면 정말 우리 애가 책을 안 읽는데 보내야 하나요? 유지를 해야 하나요? 뭐 이런 거 아닐까요? 또 그러다가 책을 안 읽을 때 그만둬야 되나요? 이건 거잖아요. 뭐, 그쵸.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 입장에서 얘기를 해드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정답은 없었던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학부모님이나 아이나 저와 이렇게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제가 어떻게 대처를 했느냐가 달랐어요.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들어왔던 친구인데 이 친구는 정말 기본 책 읽기를 너무 싫어하는 아이예요. 1학년인데도 네. 아무리 해도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제 저희 집에 오면 제가 이제 앉혀놓고 책도 엄청 많이 읽어주고 하는데도 이제 혼자서 읽는 게 잘 안 되는 애인데 수학 관련된 어떤 그 경시대에서는 상을 엄청나게 많이 받고 있는데 일단은 이 책 읽기를 너무 힘들어 했었는데 저하고 수업하는 건 너무 또 좋아하고 선생님과의 관계가 좋으니까 네네. 노력을 엄청 많이 했고 어머님도 이제 부탁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저학년 때는 괜찮았어요. 왜냐면 짧으니까 엄마도 읽어주시기도 하고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읽어주기도 하고 아이도 이제 그만큼 노력을 했는데 이 친구가 중학교 2학년까지 했었다라는 거죠. 그 오랫동안요? 네. 책을 안 읽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제 읽어오는 거죠. 읽어오는데 읽은, 한 번 한 번이 고비. 너무 힘든 고비인데 이제 오면은 좋고 그리고 자기도 왜 책을 읽어야 되는지 알고 엄마는 이걸 아주 중요시 여기셨던 분인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네. 저도 해보니까 부모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냐가 아이가 얼만큼 지속적으로 이 수업을 하느냐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마지막에는 중학교 책을 같이 읽으셨어요, 아이하고. 선생님 아시죠? 우리가 중학교 1학년까지는 그나마 좀 책이 어렵지만 괜찮아요. 근데 중학교 2학년은 진짜 차원이 다르지 않아요, 선생님? 맞아. 근데 이때 애들이 사춘기가 오네요. 안 읽어오기는 하는데 참 이걸 잔소리를 하기가 참 쉽지가 않은 게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수업에서 너 읽었냐 안 읽었냐 막 이런 거를 계속 실갱이를 하기가 마음이 안 좋아요. 힘들어. 웃고 넘어가기도 힘든데 그래서 저는 예전에는 진짜 잔소리 많이 하고 뭐 다시 읽혀서도 보내고 별 일을 다 했는데 지금은 그냥 웃으면서 그 수업을 이끌어 나가고 있어요. 맞아요. 저도 그게 고충 중에 하나였던 거거든요. 여기 와서 책을 읽는 수업이면 괜찮아요.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한계가 많잖아요. 여기 와서 책을 읽으면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뭐 중학생들 두꺼운 책 읽다 보면 저는 막 몇 시간씩 걸리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정해진 1시간 반, 2시간에 이 책을 읽고 나머지 독후 활동까지 다 하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집에서 책을 읽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읽어오지 않았다는 걸 알지만 수업은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애 하나 때문에 수업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척 안타까워요. 오래 하는 아이들이 많죠, 저희가.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 가면 이제 책을 조금씩 등한시하는 게 보이는데 이 아이가 이제 꼼수를 부리기 시작해요. 줄거리를 찾아서 보고 오거나 자기 친구 있죠, 읽은 애. 걔한테 계속 줄거리를 물어봐요. 제가 그런 거 다 잡아내려고 시험을 본단 말이에요, 6문제를. 다 안다, 얘들아. 그러면 책 잘 읽은 애 있잖아요. 걔가 또 예비 시험 문제를 또 내줘요. 돌아가면서 저는 줄거리를 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줄거리를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더라고요. 짬밥에 의해서 방법은 약간 터득하는 것 같거든요.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줄거리 정도는 그래도 딱 추려낼 수 있고 네. 꼼수 부리는 애 중에 하나 또 이런 거 있잖아요. 앞부분 조금 읽고 중간 부분 조금 있어요, 읽고 있어요. 뒷부분 조금 읽고 뒷부분을 주로 또 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꼼수를 또 부리기도 해요. 읽긴 읽었어요. 읽긴 읽었는데 잘 기억이 안 나요. 맞아요. 이게 아주 그냥 레퍼토리가 똑같아요. 처음에 얘기할 때는 제가 봐요. 눈동자가 흔들리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이것도 익숙해지니까 아주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얘기를 해가지고 다 알잖아요, 우리는. 근데 이럴 때 학부모 입장에서 내가 이제 엄마라고 생각한다면 그렇죠, 엄마 입장에서. 이렇게 책을 정확하게 안 읽고 정독을 안 하는데 수업을 해도 효과가 있나요? 이런 애를 계속 보내야 되나요? 뭐 이런 질문들을 하시고 싶지 않을까요? 하죠. 엄마들도 지금 이 순간에도 막 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이 1시간 40분 정도의 이 시간 동안 그냥 있진 않잖아요. 이 내용 다 정리해 주는데 중요한 게 여기서 또 삶에 대해서 또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잖아요. 저희가 수업 시간이 막 산만한 게 아니라 서로 이야기를 하는 수업이다 보니 건지는 것들이 많아요. 놀라운 거는 글쓰기 잘하지 않나요, 선생님? 너무 잘 써요, 저희 애들.
800자를 어떻게 30분 만에 써낼까요, 선생님? 이전에 또 그런 적도 있었거든요. 네. 좀 멀리서 어머니가 데려다 주고 데려가신 분이 계셨는데 그냥 너무 먼 데서 오는데 애가 책을 잘 안 읽는 거예요. 그냥 저 입장에서 너무 미안하잖아, 엄마한테. 네. 제가 뭐라고 그 수업을 듣겠다고 책도 안 읽은 애를 매주마다 데려다 주시고 데려가시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미안해가지고 책 이렇게 안 읽으면 그만두셔도 된다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렇죠, 그렇죠. 엄마가 뭐라 그러시냐면 아유 그래도 가서라도 선생님 말씀 듣고 그거라도 나는 하라고 보내요 이렇게 말을 한 적도 있었거든요.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책은 정확하게 안 읽고 왔다 하더라도 와서 책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봐 주지 거기에다가 글쓰기 능력이 이제는 그냥 보고 들은 걸로 인해서 완전 척척척척 써내는 글쟁이가 돼버린 거예요. 네, 시간만 더 있을 때는 천자 쓰기도 시키고 200자도 시키는데 어찌나 잘 쓰는지 이 글 실력도 는다라는 거는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책만 잘 읽고 오면 너무 편한 수업이죠. 아, 그럼 더 바랄 게 없죠. 늘 얘기하는 게 책 잘 읽어오고 수업 시간에 또 한 번 스톱하고 글까지 쓰면 완벽하잖아. 근데 이제 아이가 책을 안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근데 오는 건 좋아해. 선생님도 좀 재밌고. 그럼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이럴 때는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보내시는 게 맞아요. 왜냐면 수업이 정말 알차요. 엄마가 얘기하면 잔소리인데 저희가 다 엄마 입장에서도 얘기를 하고 저 같은 경우 아이들이 연애 상담까지 해주고 있거든요. 지금 얼마 전에도 가르치는 제자 막 100일이라고 그러고 100일 축하한다고 선생님 제가 음료 쿠폰 2개나 보내줬어요. 잘 될 거야 막 이러면서. 이 중등부 아이들은 선생님과의 소통인데 이 아이들이 이게 성인하고 소통할 일은 별로 없잖아요. 인생 얘기를 어디서 듣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쌓이면 저는 진짜 얘가 성인이 돼서 20살 넘으면 어딘가에서 분명히 폭발적으로 나와서 자신의 인생을 끌고 갈 텐데 근데 이제 문제가 그만둬야 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예요. 그걸 선생님한테 뭐 여쭤보고 싶은데 네.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나마 수업 오는 거를 좋아하는 아이예요. 네. 책은 안 읽고 오더라도. 그러면 와서라도 한 50% 이상은 건져가잖아요. 네. 근데 책도 안 읽으면서 오기도 싫어하고 부모님은 가라 밀고 이런 애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이제 중1까지는 가라 밀어서 보내야 된다 생각해요. 왜냐면 중1까지는 그나마 조금 괜찮아요. 중1까지는 사춘기가 덜 온 아이들도 있고 저희하고 또 이렇게 맞춰가면서 또 철이 드는 애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어떤 아이는 그 실갱이를 엄마가 중3까지 계속 했는데 중3 때 철이 들어가지고 갑자기 아이가 확 바뀌어가지고 책을 읽어와요. 그래서 어느 날 물어봤죠. 너 왜 갑자기 이렇게 바뀌었니? 그랬더니 선생님한테 너무 미안해서요. 근데 2단계까지 가면 엄마도 사실 힘들었고 선생님도 엄청 힘들었죠. 그렇지. 그 정도 가면은 진짜 보람 있는 일이죠. 우리가 이렇게 다독여서 보내냐면 엄마가 여기까지 보내는 과정이 힘들다는 거 아니까 붕둥이 두들겨서 보내는 건데 엄마가 더 지쳐버리시는 경우 있어요. 전에도 우리가 계속 강조하지만 어머니께서 손을 놔버리면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어머니 이런 경우 있어요. 난 이건 정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너 그럴 거면 그만둬. 맞아. 그 협박하는 거. 아이가 책도 안 읽어오지, 폰에만 빠져있지, 너 이러려면 그만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모든 학원을 다 끊어버리고 그냥 다 차단해버리고 이러는 경우도 본 적이 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그것만이라도 해. 난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 그 독서만이라도 했으면 좋겠어. 애들도 책을 왜 읽어야 되는지는 알거든요. 절대 하면 안 되는 말은 그럴 거면 그만둬.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약간 찔리고 반성되는 게 있거든요. 네네. 부모님도 밀어주시고 저도 계속 아이를 어떻게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정말 뺀질뺀질하면서 책을 안 읽어오는 애가 있어요. 충격 요법을 나름 쓴다고 너 정말 이렇게 하면 엄마나 선생님 보기 미안하지 않아? 나는 그렇죠, 정말 그렇죠. 선생님이 엄마 보기 너무 미안해. 엄마가 진짜 그렇게 애를 쓰시면서 너 한번 책 어떻게 읽혀보겠다고 이렇게 애를 쓰시는데 너 진짜 엄마한테 미안하지도 않냐? 너 진짜 이러려면 그만둬라. 아니 제 입에서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말을 하죠. 너 이러려면 진짜 그만둬. 그게 엄마도 도와주는 길이고 쌤도 도와주는 길이고 하는 길이야. 극약 처방인 거죠, 이거는. 그렇죠. 그게 마음 좀 하여튼 돌려보겠다고. 그러니까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써보다가 안 되면 그런 말까지도 해요. 저도 솔직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좀 다시 마음을 고쳐 먹으라고. 부모님이 왜 이렇게 너를 여기 보내려고 하실까? 돈 들여가면서 너 시간 들여가면서 왜 보내시려고 할까? 니 한번 그거 마음을 한번 들여다봐. 저도 그 말을 했었어요, 예전에. 저도 똑같이 선생님처럼.
야, 엄마한테 전화 오실 때마다 내가 참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당황스럽다. 미안하다, 미안해. 열심히 안 할 거면 그만둬. 얘가 열심히 해라. 우리는 돌려서 말하는 거잖아. 그리고 엄마도 그렇잖아요. 너 그럴 거면 그만둬. 이게 아니라 너 그럴 거면 계속 열심히 열심히 다녀. 해. 선생님, 저 이제 그만둘 수도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너무 웃겨가지고 왜? 그랬더니 선생님 저번에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좀 힘든 친구 그만두면 우리는 나름대로 편안한 시간이 또 와요. 근데 이 녀석들은 너무 쿨하게 가는데 전 너무 마음 아파요. 저는 또 항상 이 말은 해요. 너 진짜 마지막 기회다 이게. 아이들한테 니네들이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이건 너무 이기적인 말인가요? 가장 유익하고 나름 네 인생에 크게 도움이 될 만한 마지막 기회가 여기다. 맞아요. 여기에서 네가 만약에 손을 놓아버리면 앞으로 영영 이제 이 독수하고는 담을 쌓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해라 좀 제발. 이렇게 늘 얘기를 좀 하거든요. 가방만 메고 왔다 갔다 하는 아이더라도 아이가 그냥 가기 싫다라는 말이 없으면 저는 그냥 꾸준히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그러다가 어느 날 좀 얇은 책이거나 자기가 또 어떤 이거 좀 읽어보고 싶다라는 책이 나오면 읽거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또 재밌게 또 설명해 주다 보면 읽어야겠네?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우리 또 그게 가만 놔두진 않잖아요. 또 막 안 읽는 애들은 또 전화도 하고 톡으로도 관리하면서 조금씩이라도 읽게끔 하는데 이 문제는 너무너무 하기 싫어가지고 엄마랑 매일매일 막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엄마도 이제 계속 너 이럴 거면 이제 이러실 것 같으면 그때는 이제 서로 에너지 낭비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쵸. 저도 그런 생각이에요. 부모님이 중심 잡는 게 제일 중요하다. 얘가 좋아하면 그나마라도 보내고 진짜 얘가 정말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제가 엄마라도 거기서는 제가 무너질 것 같거든요. 그쵸.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애들은 끝이야 거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어쩔 수가 없죠. 이제 아이들도 딱 그만두면 그냥 통쾌해요. 너무 하기 싫었어가지고. 근데 어떻게 싫어하는 일을 하겠어요? 아무리 좋은 일도 싫어하는 일이면 못하죠. 방법은 두 가지네, 그죠? 아이가 열심히 하면 그나마라도 끝까지 좀 잡고 가면 이 동량한 거라든가 글쓰기 실력이라도 늘고 우리 애가 책을 제대로 안 읽는 것 같던데 그렇게 가서 수업이 제대로 되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네네. 완벽하게는 안 되더라도 한 50% 이상은 저는 건져간다 생각을 해요. 우리가 왠지 책 속에서 또 이렇게 중요한 주제를 또 얘기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 토론을 그렇게 잘해요. 그것 때문에 오는 것 같아요. 그 대화를 하려고. 네네네. 우리가 뭐 그냥 책만 하는 수업은 아니라서 수업을 재밌어라 한다. 이러면은 굳이 어머니가 이거 막 생각하셔가지고 뭐 돈 대비 생각하실 필요 없이 그냥 인생에서 요거 하나 내가 심어주겠다. 말 잘하는 사람도 중요하잖아요. 토론 수업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뭐든지 꾸준하게 해야지 뭔가 결과가 나오지 그냥 뭐 했다 말았다 이럴 경우에는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 같아요. 좀 했다가 또 여차하면 그만뒀다가 또 다시 뭔가 계기가 돼서 또 와요. 그러다가 지금 조금 또 하다가 또 그만둔대요. 이거는 도대체 왜 그런 건지 저는 모르겠어요. 왜 그래요 그거는? 좀 중요한 건 독서긴 한데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해드릴 말씀은 그냥 이렇게 갈등하실 때 선생님하고 통화하는 게 제일 좋아요. 맞아요. 저는 아이하고 부모님 선에서 그냥 다 해결해버리고 통보식으로 하는 거 그런 거에서는 정말 많이 서운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저희한테 맡겼으면 뭔가 뭐 문제가 생겼을 때도 같이 의논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든 저렇든. 네네. 근데 저 나름대로도 말씀드릴 게 있는데 그럴 때는 정말 이게 서운해요. 그동안에 아이한테 드린 공이나 뭐 이런 거 생각해서도 그렇고 서운함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만둘 땐 그만두더라도 저희하고도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그쵸. 거죠. 아이가 와가지고 선생님 이제 저 끊는데요. 엄마 끊을 거래요. 이렇게 얘기하는 아이가 있는데 네네. 올 때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끊을 거예요, 선생님. 막 이렇게. 그래. 이제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선생님한테 좀 예를 갖춘다면 어머니께서 이제 왜 그만두는지 통화 한번 하시고 아이가 그만두는 걸 끝까지 몰랐으면 좋겠어요. 올 때마다 자랑스럽게. 얘가 그 말을 하면 태도가 완전 달라져요. 네. 180도 달라져요. 그쵸. 그동안에는 그래도 나름대로 성실한 학생이었거든요. 근데 끊는데요 이 말 나오면서부터는 완전히 배째라예요. 애가 완전 달라지거든요. 남아있는 2, 3주라도 나는 성실한 학생이었으면 좋겠거든요. 끝까지 그쵸. 얘가. 수업 시간 때마다 사실은 수업 분위기가 망가져요. 맞아요. 왜냐면 처음 딱 들어오자마자 애들 앉아있는데 선생님 이제 끊는데요. 엄마가요. 말투가 이래요. 정말.
그 전에는 막 되게 성실하게 선생님 막 이랬던 애가 말투가 이래요. 제발 몰랐으면 좋겠어요. 얘는 돈하고 상관없죠. 우리 왜냐면 그렇죠. 새로운 친구 또 봤거든요. 그 자리 맞아. 분명 비어 있으면 맞아. 새로운 아이들이 막 들어와요. 또 새로운 아이가 들어오면 그 팀 분위기가 완전 바뀌어져. 그렇죠. 기존에 있는 친구가 그만둘 때는 한 저는 2주 정도 힘들더라고요. 마음이. 맞아요. 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가 진짜 돈만 보고 또 하는 게 아니라 네. 그 아이 하나하나마다 정성이 안 들어가면 이 아이를 관리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쌓이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딱 그러면 뒤통수 맞은 것 같고 뭔가 배신 맞은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은 약간 그래서 전학 가야 되는 경우는 좀 받아들이기 쉬운데 갑작스러울 때는 일이 하기 싫어져요. 충격 오래 가요. 근데 너무 웃긴 게 애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 2명 때문에 갑자기 일이 하기 싫어져요. 저희 부층에 대해서 얘기했네요. 결국에는 이제 저희한테 이렇게 믿고 맡겨주시는 것만으로도 귀하고 예쁜 아이들, 그죠? 그다음에 이 코로나 시국에 저희한테 아이들 보내주시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아이들 이렇게 열심히 가르치겠습니다. 저희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화이팅!